제가 이제 자녀들을 수학을 어렸을 때 지도를 할 때 보면 발달 단계별로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같은 경우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연산하는 것들을 좀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혼자 잘 못 풀어서 연산교재에 있는 것들을 풀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연산교재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연산을 해라 라고 가르쳤는데 저는 그걸 보고 나서 그 연산교재에 있는 방식대로 하면 좀 빨리빨리 푸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그 나이대에 맞는 연산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가령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푼다라든지 그런 게 이제 발달 단계별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단계별로 혹은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별로 아이가 수학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는 그 나이에 맞는 발달 단계별로 해야 될 어떤 수학적인 수준 연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건너뛰고 좀 더 이론적으로 쉬운 방법들을 하면 그 나이대 발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달이 안 돼서 나중에는 수학적인 부분에서 더 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야 되면 직관적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쉽게 푸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당장은 이제 빨리 풀 수는 있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은 어렵게 공부해야 실력이 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는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세 자리 뭐 덧셈, 뺄셈이 있다면 그런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져서 머릿속으로 고민도 하고 손가락으로 세다가 한 개에 봉착하죠. 두 자리가 넘어가면 10손가락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 주머니가 넓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뭐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연산을 하면 당장은 빨리 할 수 있지만 아이가 발달돼야 될 그 영역들이 발달이 안 돼서 나중에는 수학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3% 올림피아드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이렇게 풀려보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뭐 수열이라든지 뭐 아니면 함수라든지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설명을 해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풀이를 봤더니 풀이는 정말 초등학교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다 풀어놨어요. 이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방정식이나 이제 뭐 함수나 수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야 수월하게 푸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운 초등학교 방식대로 이것들을 풀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현행만 시킨 다음에 그 학년에 맞는 3% 올림피아드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런 뭐 방정식, 함수, 수열 그런 어떤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초등학교 4학년이면 4학년 과정의 학습 지식만 가지고 그 3% 올림피아드를 아이가 풀어낸다면 정말 뛰어난 0.1% 그 안에 드는 수학의 어떤 천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 아이들이 하기에는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쉬운 중학교 방법들 방정식 함수 혹은 고등학교도 배우는 수열 그런 거를 가르쳐줘서 이거를 풀리는 거는 또 문제의 난이도를 급하락시켜서 크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3% 올림피아드를 포기를 했는데 그런 마찬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2학년 이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발달 영역에 맞는 그런 수학을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지도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의 이제 교과 수학 그러니까 뭐 디딤돌 기본이라든지 응용 그리고 심화 수학, 디딤돌 최상위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시키니까 딱 맞는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 나이 때 되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서술형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본인이 풀 수 있는 약간 추상적인 사고 능력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행동 발달되는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수학을 공부할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좋은 교재가 뭘까 이렇게 보면 일단 교과서가 있겠죠. 두 번째는 사고력 수학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팩토 수학을 사용을 했는데 학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팩토 수학을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내용이 일단 쉬웠고
아이들이 그런 직관적으로 혹은 하나씩 해가면서 그런 수학 개념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친숙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댓글로 핀란드 수학이나 이런 부분을 문의를 하셔서 제가 그 책도 인터넷에서만 잠깐 이렇게 한번 봤어요. 사고력 수학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아이의 행동 발달 그 능력에 맞춰서 뭔가 좀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씩 본인이 해보면서 그런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익히게끔 하는 그런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력 수학이나 뭐 핀란드 수학 그런 것들은 초등학교까지는 굉장히 유용하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한 4학년까지는 많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좀 고학년 영역이 들어가서 빠른 아이들은 중학교 선행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추상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그럴 나이가 됐기 때문에 5학년부터는 굳이 필요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저학년, 중학년까지는 그런 아이의 행동 발달되는 거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쓰여진 이 사고력 수학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